조다로 칼럼 21탄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보내는 갈채. 오늘 2025년 1월 23일 10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가 탄핵 심판위원회에서 8명 중 4대4로 돼서 6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로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귀가 된 것이죠. 작년 7월 31일 날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제시가 돼서 소추가 돼서 탄핵 심판위원회에서 그동안 174일 동안 정말 이진숙 위원장 수고하셨고 잘 인내하셨고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가당 희망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중심지여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총괄해서 쉽게 말하면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틀어서 전부 관장을 해서 하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중심에 국방과 외교 내치를 하는 일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법도 망가지고 사법부도 망가지고 행정부도 힘들고 그리고 언론이 제4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로 언론이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나 JTBC가 많은 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은 바로 방송국과 통신 쪽을 업무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으로 나왔던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이죠. 그때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가 내정됐을 때 참 기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가 1989년 지금부터 36년 전에 한국 이벤트 개발원을 설립하고 이벤트 스쿨을 열었을 때 호렬단신 와서 MBC 기자로서 이벤트 스쿨을 소개하고 정말 이런 대단한 이색 학원이 있다고 저를 소개했던 그런 인연으로 쭉 그분이 행적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아시다시피 해외 특파원으로 나가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의 전쟁터에서 빗발치고 폭탄이 오고 가는 그 전쟁터에서 바른 정론을 폈던 기자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 후로 MBC 대전방송국 총국장도 하셔서 특히 그 방통위원장은 MBC 그 방문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뚤어진 언론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는 생각으로 나는 기대를 했고 저분이 하면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가 반란 수괴로 둔갑해서 탄핵 소추를 당하고 불법으로 체포당하고 그러다가 청년들이 반항해서 서부 지법을 쳐들어가 지금 뭐 한 50여 명인가요?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도 이 편향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해도 판사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영장을 발부해도 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학생들이 잘못되고 젊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쪽으로만 막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제4부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매스컴을 전공한 사람으로 신문사 방송국에서 중역도 했기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언론이 그 제4부의 사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을 못해서 아주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죄송스러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엄령 선포를 한 배경이나 특히 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할 수가 없었다. 22명이나 탄핵을 하고 국회를 장악한 부정선거로 장악한 야당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할 수 없이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걸 바르게 보도하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이 바른 소리 하니까 유튜브라고 매도하는데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땅을 살아온 지식인으로 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법치가 실종된 이 시대를 목도하면서 아주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탄핵심판위가 기각을 하는 걸 보고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얼마나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2인 체제로 5명이 해야 되는데 2인 체제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 불법이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1년 이상 2023년부터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하고 탄핵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번에 방통위원장 이진숙께서는 탄핵심판위원회 결과를 보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2인 체제를 인정하고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다행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업무에 복귀됐습니다. 산적한 일들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국방, 외교, 내치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다 장악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사업의 현황을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흑색 정전으로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의가 실종된 나라로 언론이 정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 전문가로서 통탄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실종되고 부도덕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바른 소리 하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불러내서 대통령을 해라. 그래가지고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 2022년 3월 9일 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앞서 이 기울어진 나라라는 생각을 좀 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2년 공정과 정의가 정말 솟아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 나와서 정말 기적처럼 신의 한 수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만 정말 일할 수가 없어서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알리려고 했다.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야당이 너무 폭정을 하고 그 배후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이 부정선거를 많이 보니까 이걸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감사도 안 받고 막무가내여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이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히 이런 사람들은 또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은 뒤없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무슨 괴수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도 물직한 사람들이 한패가 되고 특히 언론이 한패가 돼서 막 이 재판놀이를 한다고 할까 마녀 사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때 보셨듯이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죠. 조지 오웰의 1840년에 그 동물농장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동물농장 같은 나라냐라고 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을 좋게 얘기하면 존경한다면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 하면 그 우가 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MBC 선배였던 그 정동영 의원이 막 이진숙의 괴벨스를 모습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괴벨스가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히틀러의 선전상에 있던 괴벨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타도 흑색정전이 대가 있죠. 그 16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해서 이 괴뢰 집단들이 쓰고 있는 게 람시의 이론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그러적으로 문화적으로 바꿔가지고 싹 뒤엎는 것이죠. 윗부분을 여론을 독점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특정한 집단에게 넘어가서 정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이준숙 위원장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종군 기자로 잘 아시다시피 전쟁터를 취재했었죠. 그래서 대단한 그 신화를 많이 남긴 분이고 해외 특파원으로도 일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 정말 정의롭게 하실 분이고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업무를 복귀하면 복귀 이미 됐죠. 방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제 방송하고 통신, 언론, 특히 그 인터넷 이런 쪽을 바로 잡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MBC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KBS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YTN이나 다른 부분들도 특히 인터넷 같은 데도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공정과 진리가 바로 서는 법치주의 국가로 가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 고생을 하셨고 이제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대로 언론을 제 사업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목숨 걸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시 복귀된 것을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이 정의가 다 실종된 나라, 이제 제4부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조다로가 보내는 이준숙의 갈채 조다로 칼럼
21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보내는 칼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진숙 위원장은 언론의 관행이나 방송, 통신을 바로잡고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자유주의의 우상으로 전 80억 인구가 한류로 들고 있는 이때 한민족을 바로 세우고 통일을 앞당기고 또 80억 인구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언론인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잡아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언론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돼서 미국의 제퍼슨과 같은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조다로 칼럼 21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갈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2025년 방통위원장이 언론과 방송, 통신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바른 언론이 정론이 펼쳐져서 신문도 좀 따라서 바꾸고 이 국민들이 일깨어나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위대한 나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려던 정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남한, 북한, 동북, 삼성이 통일돼서 80억의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나라로 거듭되기를 바랍니다. 조다로 칼럼 21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